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9월 15일이고요. 두산 퓨어셀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최근에 좀 많이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좀 꾸준히 다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두산 퓨어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산 퓨어셀 4만원 구간에서 주종을 받고 있고 약간 바닥권까지 다시 내려오면서 바닥권에서의 반등 살짝 박스권의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이렇게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좋지는 않았는데 수소에 대한 모멘텀들이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것들은 좀 내년에 수소법이 시행이 된다. 지금 이제 하반기라고 했죠. 하반기라고 하면 두산 퓨어셀에 뭐가 있습니까? 수주에 대한 정상화 그리고 매출에 대한 인식. 중국의 수주를 받았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매출이 되면은 3분기 그리고 4분기부터는 매출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개선에 대한 신호탄이 될지 이게 중요한데 그동안 이제 2분기도 마찬가지였고 1분기에서도 약간 수도법이 통과가 되면은 계속 좋은 움직임들을 보여줄 거야. 수주가 들어와 줄 거야. 수주는 지금 들어왔는데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주가 들어오면 또 시차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실적이 계속 우상향 해 주는지 아니면 살짝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는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걱정할 건 아니고 3분기와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은 어느 정도 있는 상황들이다. 그리고 모멘텀들이 점점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일단 기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를 보면은 포드에서 수소 사용화 움직임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기사.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내용들 안에서도 수소 인프라 관련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이게 또 확정이 됐죠. 수소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형성될지 기대감들이 조금 기대가 됩니다. 일단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국을 넘어서 세계로 글로벌 수소 프로젝트 확대에 따른 기업 영향들이 있을 것이다. 신규 수주 189 가정을 바탕으로 전망한 2023년도 실적 변동폭 크지 않아. 목표 주가가 44,000원대. 일단은 수주 가이던스 달성 시 전망보다 신규 수주가 증가하여 2023년도 실적 추가 상향이 가능하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수주라고 했죠. 수소법 개정으로 인해서 2023년도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다. 의무 비율을 어느 정도 정하는지에 따라 국내 연료전지 시장 규모도 달라질 것인데 연내 발표될 수소법 시행령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얘기들이 또 나와주고 확정이 또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주가도 긍정적인 움직임들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중국이 청정 에너지 기지를 확대를 하고 연료전지 발전소 구축도 준비를 하고 있죠.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서 중국에 수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출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기대감들 반영되면서 관련주로 엮일 수가 있겠죠. 자국 내에 발전용 연료전지 기술이 아직 상업화되어 있지 않아서 테스트 물량을 요청을 했었고 이를 바탕으로 연말 대규모 발주 가능성들이 존재를 한다. 이때라고 하면은 두산 퓨어셀이 저평가 여기 수주 가이던스 달성 시 당사 전망보다 신규 수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대규모 수주가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존의 PAFC 외에도 영국 세레스 파워 SOFC 기술 개발 중으로 2024년도 양상에 돌입할 계획이다. 50메가와트 규모의 SOFC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발전용뿐만 아니라 선박, 보조, 주 추진 엔진으로 연료전지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주를 더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산 모빌리티가 수소 사업을 확장하는데 본격화를 하겠다라고 했죠. 여기 이 기사가 9월 14일에 나왔는데 두산그룹이 수소 드론과 연료전지 파워팩 개발을 담당하는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이게 이제 재무적 투자자 투자를 좀 유치를 해가지고 사업을 좀 본격화하는 것들을 시동을 좀 걸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투자를 좀 받는 이유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기업들 입장에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14일 투자은행에 따르면은 IB 투자은행 두산그룹은 최근 한 외국계 자문사를 통해서 사모투자 펀드와 접촉해서 신규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다. 퓨어셀 파워 비즈니스 유닛 흡수 합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두산의 건물용 주택용 퓨어셀 파워 비즈니스 유닛 BU BU죠. 퓨어셀 파워 BU 이게 있잖아요.
이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좀 복잡하긴 한데 이전에도 제가 몇 차례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산이 있고 두산 중공업 에너빌리티죠. 중공업 있어요. 여기 두산 뭐 퓨어셀 BU가 있고 퓨어셀 모빌리티 이번에 새로 생긴 회사입니다. 이 연료전지 같이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산 퓨어셀 아메리카가 있습니다. 미국 쪽으로 생산 판매를 하는 기업이에요. 생산 판매. 자, 그리고 두산 퓨어셀 지금 이제 이 두산 퓨어셀 있죠. 이 두산 퓨어셀. 이게 두산 중공업의 지분을 받고 자산을 늘려주고 부채를 낮추기 위해서 자, 두산 퓨어셀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여기로 중공업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지분을 받았어요. 더 이렇게 지분을 좀 수합했거든요. 퓨어셀.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끊겼어요. 두산은 얘네들을 가지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퓨어셀을 가지고 있고 밥캣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밥캣. 그리고 인프라는 매각을 했죠. 인프라 건설하고. 자, 일단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두산 퓨어셀은 두산 에너빌리티랑 같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자, 이게 산업개발부고 얘네 두산 퓨어셀이랑 아메리카 얘네들은 미국 내 생산 판매를 하고 얘는 국내하고 중국 쪽 수주를 받았죠. 생산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전담을 하는 기업이에요. 자, 얘네들을 좀 합병을 하고 얘네들을 좀 합병을 할지 아니면 얘네들을 합병하고 얘네들은 따로 이렇게 둘지 그게 좀 중요한데 두산 퓨어셀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미국 내 공장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인프라 감축법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는데 두산 퓨어셀이랑 법인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는 이 과정에서 합병 여부들 가능성들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 완전히 높진 않아요. 가능성들일 뿐이에요. 가능성들. 자, 이 비유 합수합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번 투자 유치는 해당 통합법인을 투자하는 구조다. 자, 비유를 매각하기 위해 원매자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했지만 적절한 협상 대상자를 찾지 못했다. 맞아요. 두산 퓨어셀 비유를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모빌리티라는 기업을 또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 기업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을 합병을 시켜가지고 여기 투자를 받고 두산 퓨어셀하고 같이 두산 퓨어셀 아메리카 신성장 동력으로 수에너지 사업을 이끌고 있는데 얘네들이 기술 개발을 하고 연구 기술 개발을 하고 두산 퓨어셀이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여기 로열티를 주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파워팩을 개발하는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여기 이렇게 여기 이쪽으로 지금 투자를 좀 받는 그런 소식들이 좀 들려주면서 두산그룹이 본격적으로 좀 수소 산업에 좀 드라이브를 걸려고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제 하반기로 오면서 이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죠. 다만 뭐 아직까지 외국인이랑 기관 좀 그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수급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쁜 소식들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긍정적인 소식들이 좀 있을 거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지 분기고 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실적이 개선이 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 이번 연도는 174억 원 추정을 하고 있고 내년도는 549억. 뭐 추정치는 추정치일 뿐이지만 일단 어찌됐든 간에 하반기로 갈수록 나쁜 움직임들은 좀 기대를 나쁜 움직임들보다는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형 잡아 가실 분들은 지금 이제 35,000원을 뚫어주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37,500원, 4만원까지 단기적으로도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좀 원금을 좀 확보를 하고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들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 개인적인 생각들이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참고를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